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이번에 제가 갭 투자로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 끼고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갭 투자라는 것을 해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갭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지요. 갭 투자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익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즉 1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세가가 8천만 원이면 2천만 원 플러스 부대 비용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1억짜리 집을 대출받아서 혹은 1억을 다 주고 산 후 전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은 하겠지만 8천만 원 전세에 빚이 8천만 원이라면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아마 없을 것이며 1억을 다 주고 산다면 투자금 메리트가 없게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집주인 A와 세입자 B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의 집을 매입자인 C가 A에게 집을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C는 A에게 차액 2천만 원만 매매 시 지급하면 되고 B와의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전세계약 만료 시 8천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이니 남은 전세기간 동안 집값의 70% 이상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고 전세가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기간을 연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전세가율이 높을 것, 둘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더 많은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혹시 전세 끼고 매매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갭 투자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저는 2억 8천만 원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3억 4천에 매수했습니다. 들어간 돈은 매매 대금 6천만 원, 세금 410만 원, 법무사 수수료 40만 원, 총 6,450만 원이 들어갔네요. 항상 말하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없는데 부동산 카페를 통해 직거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상호 협의해서 작성하고 셀프로 등기 및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정도만 하면 세금을 제외한 부대 비용은 제로가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셀프로 진행해보려 했으나 아이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였고 회사 업무도 바빴던 데다가 매도자분도 타 지역분이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이번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면 상호간에 복비도 발생하는데 양쪽에서 15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30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죠. 거기다 등기를 하려면 어차피 법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분이 소개해주는 법무사는 수수료가 비쌀 수 있으므로 법무사도 잘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견적서를 청구하시고 과하게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 복덕방에 가서 매물을 상호 중개받았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매도자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죠. 법무사만 알아보면 거기서 계약서 작성도 해주니 편리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까운 사무소에서 했는데 좀 비싼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자분의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데요. 흥정을 할 때 매도자의 이익을 알아야 협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매도자의 취득 시기 및 대출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산 아파트는 2016년 입주인데 분양가로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2억 7,500만 원으로 부대 비용까지 2억 8천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 이 매도자는 3억 5천만 원의 매도를 원했으나 3, 4년 사이에 6천 정도 이익을 얻는 것이면 이분도 손해는 아니다 싶어 1천만 원 내고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져 3억 4천만 원 매수에 성공하였습니다. 거래를 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까지 3주택이시고 이 집을 팔아서 투자하고 있는 곳 잔금을 치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어느 정도 이유는 보는 상황이라 다른 곳의 투자가 나은 것이죠. 이후 동일 층수 및 평수가 3억 6천에 거래되었으니 제 나름대로는 흥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아파트를 산 이유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투자보다는 아이가 크면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매수하였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신도시라 아무래도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매번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축이라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지만 발전이 없는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하락 추세에서 안전하지 못하죠. 자산 방어의 측면도 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지역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아파트인데요. 32평형의 필로티를 매수했습니다. 50층 정도 되는 아파트라 일조는 안 좋지만 저희는 저층을 선호하였고 아이를 키우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는 점도 좋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의 주차 대수는 1.2대인데 차댈 곳이 없어 힘든 반면 매수한 곳은 1.8대라 주차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합니다. 소아과, 학원, 학교, 마트,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모두 실세권이고요. 세대수는 2000세대이지만 동일 면적의 필로티층은 8개에 불과하여 어중간한 저층보다는 희소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3년 정도 돈을 모아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쯤이면 4억이 가까워오면 물론 원하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매수를 했습니다. 돈도 없는 놈이 집을 2채나 가지고 투기꾼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은 대출 플러스 가진 돈으로 반납이 가능하고 폭락을 맞아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고 합법적인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3억으로 갭 차이 3천만 원인 아파트 10채를 갭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자신은 투자에 대한 선택으로 망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전세금을 제대로 못 찾게 될 세입자들은 무슨 죄일까요? 자유경제시장에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유이지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타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이미 투자의 범주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가 3천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둥, 갭 투자로 몇 억짜리 집을 몇 천에 산다는 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내가 투자할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